꿈이 있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탓하면서 네. 무슨 이 나이의 꿈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현실이 너무 버거운 분들은 살아남기도 힘든데 그렇죠. 네, 예, 무슨 꿈을 꿀 그런 시간이나 있을까 이렇게 네.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예, 예. 예. 꿈은 이루어진다는 뜻 아세요? 그럼요, 우리 월드컵 때. 월드컵 때 예. 했죠. 네. 이 사실은 그 자연이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이 우리한테 그 성공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꿈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까 대답을 하신 대로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좀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 지금 제가 네. 소개해드릴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꿈나무 세계운동본부의 노병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원래 꿈은 부모가 가져야 돼요. 부모가 꿈이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식탁에서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꿈이 왜 없느냐?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그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노병천입니다. 오늘 저는 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꿈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아시죠? 네,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후 19개월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뇌막염을 앓으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멀게 됩니다. 근데는 그렇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인류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 분이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일 때 참 답답한 것은 틀림없다.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다. 미래가 안 보이면은 이 눈은 비록 육체적인 눈은 떠 있을지 몰라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할 것인데 여러분 요즘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승복 교수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꼭 보시기 바라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미국에 갔어요. 기계 체조를 아주 잘했대요. 그러다가 올림픽 대표 선수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하는데 잘못 뛰어내렸어요. 그러다가 이 턱이 땅에 찧으면서 뒤에 있는 신경회로가 끊겼대요. 그래서 이 마비가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다. 내 꿈이 없어졌다. 두 번째,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그렇게 좌절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꿈을 찾았어요. 그리고 존스 호프킨스 대학에서 지금 재활의학의 최고의 전문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별명이 슈퍼맨, 닥터 리, 슈퍼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몇 분을 계속 소개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제목이 꿈알을 심는 사람인데 꿈알 보이십니까? 재밌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바로 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10초 내로 여러분의 꿈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10초. 10초. 그 꿈이 밤에 자다가도 그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꿈 있나요? 잘 없더라고요. 저는 많은 곳에서 강의하지만 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살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해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이 사람은 코르시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태생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훌륭했어요. 아버지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꿈은 부모가 가져야 돼요. 부모가 꿈이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식탁에서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만큼은 이 식민지에서 그냥 살게 할 수 없다 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보내서 일약 대영웅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폴레옹은 모든 전쟁에서 사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전투가 있으면 전투이기 전에 1000번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들을 상상을 해요. 상상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더 보태서 그것도 좋지만은 제가 한 말이에요. 꿈이 세상을 지배한다. 꿈이 있으면 상상력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은 꿈입니다. 꿈. 자, 여기가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장식했던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현장입니다. 저는 이곳에 갔다 왔어요. 한 영웅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자, 여기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저는 이 영화를 자문했던 사람이에요. 영화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구르츠마 미치오사 일본군 수군 대장이요. 이놈은 이순신에게 당 항포 해전 당시에 이복형이 죽었어요. 그걸 복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자기 사리 사욕이 아닌 그야말로 꿈 넘어 꿈을 가졌어요. 꿈 넘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 백성을 구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둘이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2척으로 300척 이상을 무찌르는 아주 놀라운 전과를 이루어냅니다. 자, 수많은 성공학자들이죠. 데일 카네기부터 해서 밥 프록터, 시크릿의 그 주인공까지, 그리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코비,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성공 법칙들이 많아요.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복잡해요. 이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정리했어요. 그것이 바로 꿈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꿈이 나왔으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나왔으면 즉시 될 때까지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삼각구도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에스크, 시크, 나크. 이것이 저는 에스크를 꿈의 법칙으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꿈의 법칙이라고. 이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공 법칙, 꿈의 법칙 해도 실제로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꿈이 왜 없느냐?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라 그래, 쓰라. 그렇죠? 써서 노트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고 하라. 제가 중국에서 강의할 때 북경 쪽에서 있는 어떤 회사입니다. 그 직원들이 벽에다가 자기의 꿈을 다 적어놨어요.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와서 자기 꿈을 읽는다는 거예요. 보면서 크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도 외치고 수시로 볼 때마다 외친다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꿈 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보이지 않는 꿈을 보고 만지게 하는 것을 제가 만들게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지금 제가 꿈 한 판을 갖고 왔어요. 한 판의 꿈입니다. 이거 제가 소개하는데 오늘 잘 듣는 분에게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꿈알은요, 이 속에 뭐를 넣느냐? 일생의 꿈을 넣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일생의 꿈을 넣어요. 그 꿈이 나를 넘어서는 꿈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얘기해요. 나만 위한 꿈을 가지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다. 이제 좀 위대하게 살자. 나를 넘어서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꿈. 그것이 위대한 꿈이다. 그걸 넣으라 그래요. 두 번째는요, 5년 후의 꿈을 적어서 넣게 만들어요. 5년 후의 꿈을. 왜 5년이냐? 이거 중요한 얘기 지금 할게요. 파란색 종이 앞에는 일생의 꿈, 뒷면에는 5년 후의 꿈을 적는데 적어서 이 속에 쏙 말아서 넣어버려요. 넣기 전에 불어서 이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걸 넣는 거 안에 넣는데 왜 5년이냐?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가보셨죠? 전부? 안 가보셨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유명한 천지창조가 나온 이 그림이에요. 여기는 미켈란젤로가 딱 5년 동안 이것을 완성했어요. 5년이란 기간은 어떤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이걸 쓸 때 그 기간이 4년에서 5년 사이, 거의 5년에 이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전체를 탐험하면서 발견하는 그 시간도 대략 5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나시죠? 모든 계획은 5년마다 꺼내주면 굉장히 정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많은 기업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5년이 고비다. 5년을 넘길 수 있으면 그 회사는 계속하고 5년을 넘기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5년은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3, 4년생들 학생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 졸업 시험 대신에 5년 후에 꿈을 적게 만들어요. 3가지의 전혀 다른 꿈을 적게 만들어요. 거기서 자기의 길을 찾는 거예요. 독특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죠.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빨간 거 보이죠? 이건 21일의 목표를 적어 넣는 거예요. 이것은 21일 동안 절박하게 이루어야 될 목표를 적어서 말아 끼워 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21일이라는 것은요. 우선 달걀이 부화되는 시기가 대략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걀이 생명으로 부화되는 그 시기를 21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견뎌내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21일 법칙이 있죠. 요즘 NLP 이거 많이 하고 있죠.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그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언어가 나오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버려요.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뇌피질에서 생각에 들어가서 뇌관까지 들어오는 그 시간에서 습관으로 굳어지는 시간을 21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몸을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21일은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화장품도요 21일 동안 잘 사용해야지 변화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수술 받았을 때도 21일 동안 몸에 정착이 돼야 돼요. 21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21일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고 후 불어가지고 계속 보고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장지원호. 오늘 두 검색을 하셔야 돼요. 두 단어를. 첫째는 이승복 교수, 두 번째는 나무를 심은 사람.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그 대숲을 엄청난 살림을 이루어냈던 한 양측의 사람이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황무지에 도토리 알 100개를 계속 심어왔던 사람. 30년에서 40년을 심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황무지에서 거대한 숲이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후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심을 때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했다는 그 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꼬마를 심는 사람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계속 크게 해주세요.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선물 드릴게요. 네. 던질게요. 모양이 좀 그렇지만 이 꿈을 받는 거예요. 꿈을 손 거기 들고 자, 잘 받으세요. 꿈을 받는 거예요. 잘 받아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몇 개를 준비해 오신 거였어요? 30개. 30개요? 예. 한판. 네, 오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꼬마를 하나씩 선물해 주셨네요. 아까 이제 우리 광채경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글쎄요, 왜 하필 이게 이 계란 모양의 알이었을까? 예. 이 꿈을 담는 어떤 그렇죠. 그릇이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 달걀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 예. 꿈은 꼭 달걀과 똑같아요. 달걀과. 왜냐하면은 꿈과 달걀은 잘 간직해야지 정성을 다해서 잘 다루어야지 생명으로 병아리로 나오잖아요. 네. 꿈도 똑같아요. 꿈을 함부로 다루고 하면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늘 간직하고 만지고 보고 아껴야지 그 꿈이 네. 생명으로 결실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상징으로 저는 달걀로 아. 택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이 꼬마를 심자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느낌이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물체가 딱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 안에 꿈을 심고 만지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그 네. 꿈을 기원하는 의미라서 주술적인 어떤 좀 천문적인.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게 생각도 이제 드네요.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가진 분은 여기다가 자기 종교의 그 대상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기독교다. 그럼 하나님께 이 꿈을 넣고 기도하는 게 만지면서.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형체가 있는 그렇죠. 이 물체를 만드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꿈이라는 것이 네. 눈에 보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보고 생각하고 계속 만지고 기원할 네. 때 더 꿈이 그렇죠. 확실히 이루어질 네. 수 있다는 네. 그런 그걸 의미에서 맞아요. 저는 양겹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네. 특히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와 그럼요.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죠. 예, 꿈만 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아까 꿈의 법칙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 좀 조언을 좀 해주시고 저는 싶으신 게. 아이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은데요. 뭔가 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삼포, 오포 또 심지어는 아주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예. 이번 생에 이번 생에 망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아이들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사자성어인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해요. 아무리 어렵지만은 꿈마저 없으면 진짜 끝이다.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시기건 제가 그런 얘기해요. 1327년 2개월 3일 전에 사람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는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328년 3개월 4일 전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얘기했어요. 네. 앞으로 14년 3개월 7일 후에 사람들도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고 그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는 그 얘기해요. 지금같이 어려울 때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시대가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즉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어려울 때 꿈을 이루면 진짜 끝납니다. 어려울수록 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 꿈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좀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 하면은 좀 막연하기도 네. 하고 네. 어떤 직업을 성취하는 거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꿈의 설정, 네. 이 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 그런 아까 목표 얘기했죠. 네, 도움을 좀 주실 수도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꿈을 구할 것이냐? 제가 많은 그 나름대로 책을 보고 또 사람 만나고 실제 그 꿈을 이뤘던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선 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잘하는 것도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이 균형을 잡으면서 꿈을 찾아가야 되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다르게 살려면은 아인슈타인이 그 말이었어요. 어제처럼 똑같이 오늘 살면서 오늘이 달라지길 바란다는 것은 정신병자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 가지고 맞습니다. 생각이 예. 바뀌는 의자가 돼야 돼요. 이거 유명한 네. 얘기인데.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걸 가슴 뛰는 것을 찾아야 돼요. 가슴 벌렁벌렁을 찾고 그것이 나한테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무언가 사명감이 필요해요, 사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 보면서 누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고 누구는 못하는 이야기. 그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네.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 참 들었어. 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혼나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 박사님 논문을 보면 되게 특이하신 게 2013년도 보니까 또 학술 논문이 이순신 장군은 왜 지도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되게 학술논문 제목이 이렇게 안 적거든요. 그게요. 그 명량해전 그게 궁금했어요. 예, 명량해전 현장에 가면은 진도대교인데 거기 가면은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동상 아주 독특해요. 대한민국의 동상 이순신 동상 중에 가장 볼품이 없는 동상이 서 있어요. 네. 동상 키가 작아요. 그런데 특징이 칼이 없어요. 아, 그렇죠. 지도를 들고 있어요. 지도를. 그 어떤 의미가 하면요. 정말 동상을 잘 만드는 것이 이순신이 쓴 그 자리는 지금 외적들이 300척 이상을 끌고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네. 12축으로 막아야 되는 그 네. 입장이에요. 네네. 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칼이라는 것은 1대1 전투형입니다. 전투형. 칼로는 어차피 안 돼요. 그럼 칼을 버리고 지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도라는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꿈이 그런 거예요. 꿈이란 전략을 가져야 돼요.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은 꿈 장애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이 장애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 맞아요. 네. 대표님도 이 집에 꾸말이 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님의 의미를 부여한 꾸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이건가요? 몇 개시네요. 이미 지금 여기 안에 핑크색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메모지가. 그러니까 그 메모지란 거는 예,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게 5년의 꿈인가요? 아니면 평생? 5년의 꿈, 일생의 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못 보냅니다. 이걸 못 꺼내고 아, 그런가요?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네. 이거 개봉이 안 돼요. 네, 그걸 네. 따로 적어놓고 사진을 휴대폰에 찍어놔야 되고 네. 여기 꽂는 꿈은 수시로 20일 만에 바깥 끼울 수 있고 이거 이루어지면 또 잘 보이는 유료병에 늘 쌓아둬야 돼요. 이것이 늘 보인다는 의미는 승자 효과, 늘 이김으로 더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승자 효과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적이익강 작은 승리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병법의 일환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늘 쌓아두고 아, 저렇게 써갖고. 예, 저는요 거기 이 뭐라고 안에는 쓰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요거요. 네. 요 안에는 세계 30억 명에게 꿈을 나누겠다는 건 넣어놨고요. 네. 여기는 21일 안에 절박하게 이루어야 될 꿈이에요. 이거 목표. 네. 제가 네. 우리 하나, 박예진 하나 아나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보세요. 그럼 이게 뭐라고 35개가 필요하겠네요. 예,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쓰셨냐면 대표님이 21일 예. 만에 목표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박혜진 맹명관 두 분 2월 25일까지 엄청 좋은 일 한 가지 생기세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걸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이거 안 봤으면 어쨌을 뻔했는데 왠지 보고 싶더라고. 이 감이 촉이 좋아서. 예, 그거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날을 사실 위해서 자기 쓰신 건 자신을 아니죠? 위한 꿈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12, 1, 2 다른 많은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제일 저는 그런 말해요. 제일 정말 위대한 삶이란 뭔가 하면은 남의 성공, 남의 꿈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분이 로또 당첨돼서 복권 당첨돼서 뭐 수십억을 벌었을 때는 배가 안 아파요. 옆집 아저씨가 복권 2등 당첨되고 못 견디는 거 있죠. 네. 저는 둘 다 배가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꿈을 나눠주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촌이 땅은 사람 배가 아프다는 게 배 아프면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좀 사줘야 돼요. 네. 그럴 때 이 꿈알은요. 여기 황금알을 제가 꺼낼게요. 황금알이 나왔네요. 얘는 또 의미가 다른가요? 예. 저는 정말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가 앞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를 넘어가는 꿈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하고 정말 같이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오면은 이 알은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돼요. 요건 제가 나중에 특별한 한 용도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이 황금말을 기대하십시오. 네. 참 박애주의자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이 좀 힘들 텐데. 그런데 참 보람이 있어요. 네, 네. 정말 보람이 있어요. 누군가 해야 돼요. 저는 그렇죠. 자꾸 누군가는 말씀드리지만은 해야죠. 나무를 심은 사람 부피에 그 양치기를 늘 생각해요. 그 당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남부 프로방스가 엄청난 숲으로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꿈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렸지만 이것이 계속 나갈 겁니다. 제 사제를 모두 틀어서라도 집에 제가 한 3,000개를 지금 갖고 있어요. 3,000개. 하루에 100개를 나눠주는 꿈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2만 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2만 개를. 앞으로 100만 개를 더 준비할 거예요. 해서 제가 보이는 사람, 정말 꿈이 절실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꿈,
또 나를 넘어서는 위대한 꿈을 꾸는 그날을 저는 계속 아, 꿈꾸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오늘 사실 예상치 못하게 강연 마지막 부분에 이 꿈알을 여러분들께 꿈을 던져주시듯이 많이 주셨잖아요. 30개 주셨잖아요. 다는 못 받으셨지만 오늘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실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캠페인이 많이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하찮은 태풍에도 잘 넘어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빼고 비워야 벼가 강해진다 그러네요. 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채우고 또 비우고 비워주고. 이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고 계신가요? 혹은 무엇을 또 비우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꿈이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 성공하는 그런 삶이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